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허정화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1건입니다. 127쪽입니다. 첫 번째, 홍천군 공중 화장실 관리에 있어 화장실 내 관광사진 설치 등으로 홍천군 홍보 장소로 활용 방안 검토에 대하여 현재 공중 화장실 관리 및 관광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대상 화장실, 적정 장소, 설치 방법, 설치 수량,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12번째 사항은 생태 교란종 제거 퇴치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건으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 교란종 제거와 관련하여 표본 조사, 모니터링, 자발적 참여 유도, 전문기관 위탁 교육, 적정 사업 기간과 실행, 근무자 근로 시간 탄력적 운영, 부서 간 협업, 충분한 인력 확보, 반복 제거 작업건에 대하여 표본 조사와 모니터링은 작업자 모니터링 외에 환경감시대를 통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으며 홍천군 소식지, 각종 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 위탁 교육은 2025년도 1회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물리적 제거의 적정 기간인 5월에서 10월 중 2회 이상 반복 제거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숲가꾸기 사업, 하천 정비 사업과 협업을 통하여 제거의 효율 및 효과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읍면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 확보, 탄력적 인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 및 활용에 있어 분뇨 처리 용량 확장, 분뇨 저장시설 공간 활용, 액비시설, 지하시설 전환 방안에 대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 용량 대비 현재 80%가 가동되는 상황으로 용량 부족은 없는 상태이며 일 20톤의 추가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매공리 산 76번지에 890제곱미터 규모의 액비 현대화 신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부지는 소매공리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 액비 시설 중 완전 지하화 방식 도입 사례는 없으나 실시 설계 단계에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네 번째, 여덟 번째, 홍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 및 대행 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반복 계약, 낙찰률 유사 등에 의한 공개 입찰 확대와 관내 도내 입찰 모두 참여로 경쟁 구조 마련, 입찰 조건 개선에 대하여 입찰 방식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 용역 적경 심사 세부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경쟁 유도 방안 등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집 운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30쪽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 쓰레기 FRID 종량기의 면 단위 상가 등 설치 확대와 배출량 대비 조정 이전 방안건에 대하여 신규 설치 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악취 민원이 빈번한 면 단위 상가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으며 장비 이전은 설치 공간, 전기, 통신 등 필수 요건을 갖추고 반대 민원이 없는 것을 검토하여 이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청소 직영 대행 위탁 사업에 대하여 직영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민간 위탁 전환을 통하여 예산 절감 방안 마련에 대하여 환경관리원의 재배치는 단체 협약에 따라 업무의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직영 및 민간 대행 방식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진단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11번째,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실태 및 향후 관리 계획 시 노인 일자리 연계
포상제 운영 및 주민 참여 등을 통한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감시 체계는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하여 고정 및 이동식 CCTV 설치 등을 통하여 단속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산이 2억 정도 늘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2억 정도 늘었고 그러다 보면은 2억 늘은 걸로다가 어떤 일을 더 하실 거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2억 늘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2억 늘은 거에 대해서는 근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은 네. 그 인력은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 장비를 이용한 그 제거 방법을 한번 해볼까 해서 2억을 늘렸습니다. 근데 2억이 2억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2억이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단순하게 여기를 한번 이렇게 퇴치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좀 면적을 줄인다던가 이런 게 이제 점점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좀 줄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완전 퇴치는 안 되니까. 근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저희가 전략. 어쨌든 물리적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 환경오염. 그래서 물리적 제거 방법으로만 할 건데 올해는 인력을 사용해서 저희가 반복 제거,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2회 이상 반복 제거를 통해서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관리 집중 지역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집중 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집중 지역을 얼른 정하셨어요? 올해는 그렇게 못하고 내년에. 내년에. 네. 올해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집중 관리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아직 대한 그럼 선정을- 올해 이제 모니터링 한 번 한 네, 다음에 그렇습니다. 내년서부터 정해서 하실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강원환경 감시대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어디가 주민들 의견도 좀 많이 받아달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수집해갖고 뭐 이장님들을 통해서든 뭐든 보이면은 좀 해서 구역이 어디 분포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 모르니까 주민들 손길도 좀 빌렸으면 좋겠어서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환경 감시대하고 또 제거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모니터 어디가 많은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곳을 위주로 올해는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완전 제거는 할 수가 없는 게 판단이 돼서 근데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그거는 그거가 더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데를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데크 있는 데라든가 하천변 그쪽에 많이 분포를 하니까 그쪽 생활에 불편한 곳을 먼저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게 생태계 파괴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18개 시군에서 이번에 다 모였어요. 네. 그거 때문에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강원도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였는데 완전 제거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루어 이제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른 시군에서도 시도는 합니다. 혹시 예. 이제 원래 뿌리를 먼저 제거해요. 뿌리채 예. 제거하는 게 1순위잖아요. 그렇죠. 4월하고 5월은 뿌리채 제거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7하고 8월에는 그 뭐야? 개화 전에 요건 뭐지? 요거 줄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방법인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네. 아니 우리 나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어르신 일자리 이렇게 보이는 데나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휴지 줍고 이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을 새벽에 한번 하시고 왜냐면 여름에 많이 해야 되는데 더우니까 뭐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 두 파트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산으로 한번 들어가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래요. 저번 환경과장님도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뭘 다른 걸로 식재를 좀 해갖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다 뭐 그 연구 결과가 생태계 교란증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공터가 생기면 얘네들이 더 번식이 쉬우니까 더 빨라질 수 있으니 방어를 할 수 있는 애들을 뭔가는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관적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그 좋은 방법이 학계에서 말하는 네. 제거한 후에 거기에 다른 우리 토종 식물을 심어서 그 토종이 자라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론상. 이론상 저는 그거는 좀 불가능. 왜요? 인력과 그 뭐지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강원도도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으니 강원도에서도 아마 어떤 방법을 근본적인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연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당부드리겠어요. 올해는 좀 모니터링을 좀 촘촘하게 해주셔갖고 지금 집중 작업 지역을 발굴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네. 거기를 왜냐면 다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지정된 몇 곳을 그 내년서부터는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럼 잘 이제 올해 준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관이 딱 들어오면서 홍천에 진입을 하는데 온갖 저쪽 하천변이 그 다 뒤덮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혹시 도움을 같이 협조를 얻어서 좀 거기는 제거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네, 숙각국이 하고 네. 하천하고 협력을 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우리 총 예산이 2억 7,400 아니었나요? 5억으로 지금 5억은 이제 올라간 거죠? 예. 근데 그 18개 시군 다 모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퇴치 비용이 이렇게 5억 가까이 된 자치단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없죠?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가 2억 7천 몇백만 원 있을 때도 그때도 이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5억이 됐으니까 거의 배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집중구역을 아직 포착을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서석 중반부부터 내려와 있어요. 그 외에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서석거 중반부터 상류 지역부터 퇴치를 지금 그 뭐 그렇게 골머리 썩을 필요 없어요. 그 상단부부터 퇴치를 먼저 더 해 나가면서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거 지금 다 저기 이게 집중구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서 될 일은 아니고 상류부터 하울리부터 내려오시면서 집중구역 서석하면 두촌 네촌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부분을 좀 해주면 되고 제일 많이 번진 데가 화천면이에요. 화천면서부터 확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올해까지 화천면을 저 집중적으로 한다 그렇게 정해놓으면 거기에 좀 더 예산을 더 투입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동료님께 말씀하셨지만 이 산에 붙으면 대책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송악정 이쪽에는 벌써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산림에 어차피 미이용 그 숙각국이다 이런 단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100%안 돼요. 100%안 되는데 그래도 상류부터 내려오시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면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7, 8월 달에 이제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그게 열매가 맺으면 그게 일단 떨어지게 되면 이게 다년생이 아니라 단년생이에요. 한 해 살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열매가 맺기 전에 잘라버리면은 그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씨앗이 뭐 40년 간다니까 뭐 뭐라고 못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132쪽 보잖아요. 그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실태 향후 관리 계획에 있을 때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상습 투기 지역에서 현재 홍천읍 5개소를 이제 감시 계도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나 봐요. 네. 그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5개 장소가? 신화 아파트 뒤 주차장. 신화 아파트 네. 뒤 주차장. 네. 꽃매공원 앞. 꽃매 앞, VIP 빌라 앞. VIP 앞, 네. 홍고 주차장. 홍고 주차장. 홍초 앞 공영 주차장. 네? 홍초 앞 홍천 초교 앞 네. 공영 주차장. 요렇게는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어땠어요? 효과까지 제가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늘릴 수는 있잖아요. 올해.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고 행복 나눌거하고 저기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확대할 일단 수 시범 사업을 있으면- 했으니까 네,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올해는 뭐 5개, 10개로 나눌 수 있잖아. 그거는 그쪽 사정을 좀 살펴보고 저희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음이 아니라 그거는 뭐 지금 한번 시범 사업을 해봤으니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못하는 지금 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러면 거기 과장님이 설마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도 다른 일들이 있을 거니까 또 저는 그거를 아니 뭐 노인 일자리 사업 지금 발대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차선에 나가서 휴지 줍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지정 장소에서 그 불법 투기물 같은 경우를 방지하고 이런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지키는 그런 자긍심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협의하시면 되죠. 국장님 같이 하실 수 있죠, 국장님. 네, 협의해. 네 협의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이 생태계로 안정은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청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분포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참 골머리를 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가 좀 완벽하게 퇴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게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퇴치하는 인력에 있어서 지금 환경감시대에서 위주로 해서 퇴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상당히 그 좀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더운 날씨에다 보니까 작업의 능률은 상당히 좀 떨어져요. 아 환경 감시대가 제거 네.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분들이 모니터링. 예, 모니터링을 해서 그 면별로 2명 많으면 4명씩 이렇게 배정을 하잖아요. 그 퇴치 작업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처리 결과도 보면 그 건설과 하천관리부서하고 산림과 숲가꾸기 사업부서하고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작년에도 그 저희가 2025년도에도 숯가꾸기 사업을 저기 같이 해서 한 89명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거 작업을 숯가꾸기 사업할 때 뭐 분포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제거할 때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같이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적정 시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는요? 건설과하고는 저희가 이제 그 서성면 그 저수지 밑에 거기를 할 때 같이 저희가 한 걸로는 나오는데 진짜 건설과는 조금 난색을 표하긴 합니다. 좀 왜요? 제가 알기로는 그 건설과는 그 하상 작업 네, 하천 하천 정비 작업을 하는 사업이죠. 거라서 네. 그게 그것까지 제거하기는 조금 이게 네. 그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그 군수님이 각 면별로 찾아가는 주민 소통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제가 그 한번 건의했던 내용인데 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생태 교란종이 산림 인접지하고 하천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전 봐요. 지금 생태 교란종 퇴치 작업에는 인력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한 보충, 그다음에 고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면에다 재배정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각 면에서는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보면 각 면별로 있는 그 기관 단체들
많이 이제 사업에 참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협의회, 뭐 방범대, 의용소방대, 농촌 지도자, 농어 경영인 이런 단체들의 일부 구간식을 이렇게 띄워서 그분들이 이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융합된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일에 대한 효율성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 건설과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산림과 숙박구기 사업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생태 교란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인력 확보나 아니면 퇴치 작업에 대한 효율성에 있어서 좀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각 면마다 있는 그 단체들은 작업을 통해서 작업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어느 정도 운영비 확보도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퇴치 작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이제 작년에도 일부 서면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잘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은 그 각 면에 퇴치 작업하는 인력이 4명, 뭐 5명 많아봐야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분들이 작업 일지를 제가 봤어요. 여름철 뭐 7월, 8월 이때도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여름철 폭염에 그 작업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아침 여름철 그다음 이게 지금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4, 5월 달쯤에는 뿌리채 뽑아야지 이게 왕성하게 번식하기 전에 1차 퇴치 작업을 하고 그리고 7, 8월 되면은 이제 퇴치 못한 부분들이 이제 줄기처럼 막 뻗어 나가잖아요. 가시밭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이제 줄기를 차단해서 아니면 뿌리를 뽑을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9월, 10월 되면은 이게 열매가 맺혀서 이제 씨앗이 떨어지면 내년에 거기서 또 왕성하게 분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씨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퇴치하고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금년도에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 옆에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그 벚나무도 있고 그런데 보면 가로수를 이 가시박이 싹 줄기가 퍼져서 완전히 에워쌌어. 싸가지고 가로수가 이 성장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도로에서 차량의 시야폭까지도 가리는 그러한 구간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는 이게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원인 제공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청소 직영과 민간 위탁에 대해서 네. 그때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환경관리원들은 단체 협약으로 인해서 인원 조정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 공무직 단체 협약이라는 걸 합니다. 저희가.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업무를 변경한다거나 업무 지역을 변경한다거나 업무 방법을 변경한다거나 할 때는 그분들의 이제 하고 동의를 얻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를 민간으로 위탁으로 간다. 그거는 그분들이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겁니다. 민간 위탁을 직영으로 하면 되잖아요. 민간 위탁 그럼 돈이 구역을 더 많이 듭니다. 예산이요? 네, 그렇습니다. 직영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현행대로 할 1구역은 직영으로 하고 네. 2구역은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세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좀 어떤
방법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좀 말씀도 좀 해보고 서로 협의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나 용역은 단기적으로는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 구역을 직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그리고 생활 폐기물과 관련돼서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가로 청소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 효율성을 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의견이 나오면 한번 예. 얘기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 용역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지금 4번에 보면 그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대행 사업을 도내 업체 모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입찰에? 참 풀으면은 되는데, 예. 근데 그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거는 그렇죠. 저는 뭐 그렇죠. 저희가 판단하기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이게 예. 그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허가증을 보면 해당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해당 구역은 홍천군 1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그렇기 지역이. 때문에 허가증 내에 구역이 지정된 곳에서만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오픈해 놓으면 관내 기업이 상생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공감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관내 업체가 이렇게 자기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이제 지속해서 대행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할 때 입찰 낙찰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개선 방향은 있으세요? 이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않죠. 예,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문제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요번에 맞아요. 건의는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실적 때문에, 사업 실적 네, 때문에 맞아요.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희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춘천시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춘천시가 네, 패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시군도 지금 네. 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좀 잘 좀 관리해서 좀 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이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는 건 제대로 이게 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이제 저희가 네. 올해에 네. 실시 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 건데, 네. 사전하고. 네. 근데 이제 이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요? 저희가 이제 국비를 좀 받아오려고 했는데, 그 국비 받았다가 반납한 사업이잖아요. 뭐 어떤 예전에 그 뭐 저 액비 저장 시설 그거는? 하려고. 예. 아니요. 친해타는 제 뭐 다른 거고, 네. 이거는 저희 저 소매공리 그러니까요.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아, 예, 예. 그거를 새롭게 하겠다는. 액비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액비 저장 탱크 거기 이제 산 76번지 거기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예, 그게 예. 그거예요. 그 사업이 예전에 그 국비 반납했던 거예요. 저는 2000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거는. 19년도 20년도 그때. 죄송합니다만 예.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고, 네. 저희는 이제 58억을 들여서 네. 요번에 이제 음.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국비 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 마을 법인에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의견을 마을에서요? 내시는 거예요? 예.
마을에서는 마을 법인에서. 마을 법인에서는 저희 이 사업을 예.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데 예, 글쎄. 예. 그런데 그 지금 그 정도의 저 예, 예. 규모면 용량이면, 충분하다 예. 그래요? 네 충분합니다. 그래도 수처리하는 양이 꽤 될 텐데요. 이거 해도 아니 미처 우리가 부식을 이게 안 돼서 네. 처리가 안 돼서 이제 수처리로 이제 강으로 흘려야 될 게 꽤 많을 것 같은데 전체 양으로 보면 한 30%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희가 소매공리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네. 인력 대비 음. 저는 이 정도는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액비 사용이 늘어나고 또 이제 액비가 사용 그 효과가 좋아서 농가에서 더 많이 원할 때 충분한 그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시설이 좋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철도가 들어와서 좀 개발이 촉진되고 좀 인구 유입이 된다 그러면 턱없이 또 부족한 시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에도 묻는 것도 검토 중이라 그러시니까 큼지막 완전 지하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하화가 예, 예. 아직 현재 기술로 네. 현재 사례가 없어요. 완전 지하화는 반지하로 저희가 할 예정인데 콘크리트 다만 있겠지. 기술이 항상 발전을 하니 네.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네. 그분들은 전문가이니 네.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완전 지하화가 가능하다면 저희 가능한 걸로 처음에는 이거 예. 이제 뭐 18, 19년도 그때는 이거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탱크로 크게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하로 지하로 예. 예, 완전 지하로 저희도 그렇게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 좀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한번 얻다 하려면 뭐 그 착공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주민들 설득해야 되고 이게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할 때 좀 더 앞을 뭘 좀 내다보고 넉넉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넉넉해도 뭐 넉넉하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수처리 되는 걸 줄일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액비가 잘 이렇게 부속이 완전히 된 거를 우리 농가에 공급해주면 농가는 농가대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는 하천 오염에 많이 그 개선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좀 더 과감하게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세워주세요. 뭐 저희가 뭐 과장님이 세우셔야 우리가 하지 뭐 과장님이 안 세우는데 우리가 세울 권한이 없잖아요. 저희 그 권한을 주시든지 과장님이. 그래서 좀 기왕에 할 때 지금 또 마을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할 때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반대도 있었고 뭐 그래서 땅만 사놓고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국비를 반납했던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액비를 농가에 이렇게 그 배달하는 시스템도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또 이제 그 탱크롤이나 이런 것도 좀 운영하는데 인력이나 아니면 그 뭐 예산이 부족한지 한 번 더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을이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당히 그 아주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마을이 그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뭐 다른 마을과의 비교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그런 그 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영준수 의원님. 예, 용준수 의원입니다. 그 RFID 있잖아요. 네. 우리 관내에 지금 한 350대 설치됐나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349대. 340. 9대. 9. 그러니까 예, 350대 정도 되잖아요. 네. 이게 설치 후에 그 3년간인가요? 5년간인가요? 5년간 5년간 부상이잖아요. 네, 예. 업체에서 설치비 이제 받고
전기 통신이 이제 가능해야지 설치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보면은 그때 이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뭐였었냐면 설치비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일정 양 이상이 좀 많이 이렇게 배출되는 지역에 일단 우선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349대의 설치된 장소를 볼 경우에 월 뭐 얼마 뭐 5kg, 10kg 뭐 이렇게 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배출량이 적은 곳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고 배출량이 많은 상가 지역이나 주택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배출량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다 있죠?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RFID 그 청소 관련돼서도 좀 이제 여름철 날씨가 따뜻하면 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인근에 이렇게 음식물 분비물이나 이게 이물질이 떨어져서 상당히 좀 지저분한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이 관리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음식물만 싹 걷어갈 것이 아니라 주변 청소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RFID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그 일반 음식물 수거함이 있잖아요. 그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대행 업체에다가 대행을 주고 있지만 그 매일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청소의 비용에 대한 것들도 대행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과업 지시서에 보면 그 음식물 수거함 청소비도 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보면 음식물 수거함 통이 너무 지저분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뭐 봉지채 넣었는데 이렇게 막 넘쳐가지고 국물이 막 흘러내리는 곳들도 있고 또 버리는 중간에 좀 깨끗하게 버리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함 뿐만 아니라 주변 그다음 RFID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그 이제 여름철 되면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위생 관리 그다음에 청결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좀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